자,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요약 문제 유형이에요. 대입학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여러분들 모의고사 20번부터 24번까지, 21번부터 24번, 20번부터 24번까지의 유형들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쉬운 유형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면 혹시 얼마나 걸리나요? 이 문제 풀라고 하면 얼마나 시간 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문제. 한 1분, 2분? 2분 정도 주면 풀겠죠. 근데 실전에서 수능에서 이 문제 풀 때 몇 분 정도 걸려야 되냐면요. 20초에서 30초 만에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야. 지금은 막 2분, 3분 시간을 들여도 틀리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2, 30초 만에 풀어야 되는 요령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약문 빈칸이고요. 자, 요약문 빈칸은 사실 40번에 나오는 요약이기는 한데 주제문이 요약문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입학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지인이 해석해 볼게요. 의미 단위대로 끊어서. 이거 배웠었죠? 앞에서부터 해석하셔야 돼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while부터 해석해 보세요. 네. 자, 에볼루셔너리는 진화의란 뜻이에요. 이유가 있지만 있는 반면에 코오퍼레이션 협동에 대해서 협동을 위해서 많은 진화적 문화적 이유가 있지만 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니? 뭔 말이야 이게? 생각을 안 하면서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해석을 완벽하게 했어요. 지금 이제 영어를 매우 잘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부터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요 영어가 국어의 영역으로 넘어가. 한 문장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독해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이지나 많은 문화적 진화적 이유가 있지만 협동해 라고 했어요. 많은 이유, 잘했어요. 일단 협동에는 많은 이유가 있던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협동에 대해서 진화적 이유가 있고 문화적 이유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영어 모의고사에서 evolution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진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전자 떠오르시면 되고요. cultural이라는 culture가 나오면요, 나라 간의 비교를 떠오르시면 돼요. 지금은 독해 수업이죠. 구문이나 어법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찐 독해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사고력 그리고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문화적 진화적 이유가 문화적 이유가 있지만 협동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그죠. 유전자에도 협동이 관여되어 있고 또 나라 간의 협동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타고난 협동심이 있을 수 있고 나라 간의 협동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해했나요? 이 한 문장에도 배울 게 되게 많지. 여러분 그냥 1초 만에 넘겼겠지만,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는 한 문장 단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구조 독해가 아니라 논리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습 때 이렇게 해야 실전에서 직관적으로 바로 답을 찍을 수가 있는 사고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럼 부사절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주절 중심으로 이제 독해를 해야 되겠죠. 자, 뒤에도 해석해 보세요. The eyes. 눈은 그쵸, 협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라고 했고요. 옆에다가 단어 필기할게요. 이런 것들 만약에 몰랐다면 단어 수첩에다가 옮겨 적어야겠죠. 미는 의미하다라는 동사지만 미에 s가 붙으면요 무슨 뜻이 되니? 수단이란 뜻이 돼요. 그리고 수단과 대립사항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ends예요. ends는 무슨 뜻이죠? 목적이란 뜻이에요. 이 두 개를 같이 외워두도록 하세요. 수단과 목적. 자,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자, 많은 문화적인 진화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협동에, 자, 불필요한 문장이에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B가 핵심입니다. 눈이 가장 중요한 협동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자, 뒤에 중심으로 패러프레이즈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성민이 패러프레이즈 해보세요. 이게 뭔 말이야? 뒤에 the eyes부터 무슨 말인지 정리해봐. 눈이 앞에서 나왔던 유전자가 날아다니는 그거 버려도 돼요. 부사라서.
뒤에 주저 중심 요약하면 돼요. 눈은 협동의 수단이 가장 중요한. 자 지금 보니까 단어를 버리는 걸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거든. 불필요한 거 그냥 과감하게 버려도 돼요. 저는 이걸 만약에 이 세 줄을 요약하라고 하면요. 눈이 협동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고 끝냈을 것 같아요. 다 버려도 상관없잖아요. 핵심 키워드들만으로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어야 돼요. 답 나왔네요. 이 글의 주제문은 뭐겠어요? 눈이 협동에서 가장 중요하다. 일단 저는 주제문을 잡았고요. 그 다음 문장 계속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컨택은 자 계속 이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해석해 볼게요. 아이 컨택은 네. 아직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 아이 컨택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인간의 힘일 것입니다. 문장이 완전히 끝났죠. 문장이 끝났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반복되면요. 무조건 수식어구 표시하셔야 돼요. 자, 문장이 완전히 끝났는데 주어 동사가 반복되면 수식어구입니다. 저는 수식어구를 대괄호로 표시하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호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해석해보자. 아이 컨택부터. 아이 컨택은 가장 강력한 인간 힘일지도 인간의 힘입니다. 우리가 교통에서 잃어버리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좀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단어 하나 뽑아볼게요. traffic이죠. 그리고 lose죠. 한번 이 네 줄을 한 번에 요약해 볼게요. 자, 여기는 현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눈이 협동에 중요한데 교통에서 아이 컨택이 쉽게 사라진다는 거죠. 교통이 의미하는 건 뭔데? 자동차를 뜻하겠죠. 자, 감이 옵니까? 어떤 글인지 설명해 보세요. 자, 감이 왔다고 했습니다. 도로에서는 협동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유는 아이 컨택을 못하니까요. 답 나왔죠. 전 단 한 문장 보고도 답을 고를 수 있어요. 답 골라볼까요?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 어떻게 될까요? 운전할 때라고 했으니까 교통 속에 있는 거거든요. 플러스 단어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단어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단어 들어가겠죠? 비협동. 플러스 지우고 플러스 지우고 플러스 지워졌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은 비협동적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 컨택을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되게 쉽게 풀죠. 전 진짜 이 문제 10초 만에 풀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아마 이렇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보고 틀리는 애들도 많죠? 41%나 틀렸네요. 단 한 문장만 보고도 맞출 수 있는 게 수능 문제거든요.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가르치고 하는데도 애들이 첫 문장을 너무 대충 해서 그래요. 첫 문장은 그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 문장만 보고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줄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찾았던 이 주제문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sometimes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윤이 해석해 볼게요. sometimes. 가끔씩은 우리는 아이 컨택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뭘 통해서? 레어 뷰 미러는 뭐냐면요. 레어가 뒤란 뜻이거든요. 우리말에서는 백미러라고 하죠. 이거 콩글리시고 영어에서는 레어 뷰 미러라고 해요. 백미러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다시 해석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백미러를 통해서 아이 컨택을 합니다. 하지만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자동차 안에서 레어뷰 미러가 의미하는 건 자동차 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 안에서 아이 컨택을 때때로 한다라고 했어요. 주제문이 주제문의 반대. 주제문의 반대죠. 뭔가 좀 이상하잖아. 우리가 생각했던 건 자동차에서는 아이 컨택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마지막 줄에는 자동차에서 아이 컨택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주제문으로 돌아오기 위해 벗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자, it feels weak. 약하고 믿을 수도 없다. 그렇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face to face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face to face는 어휘 형광펜, 이거는 그냥
제 수업 방식이긴 하니까 그냥 형광펜으로 밑줄 그을게요. 자, 페이스 투 페이스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 있으면, 하이픈으로 단어가 연결돼 있으면 형용사를 만들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댄 혹은 면대면의 라는 뜻입니다. 자, 됐죠?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승민아. 자, 리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니? 리틀. 작은, 그렇죠? 틀렸어요. 왜, 아니, 맞긴 하다. 네, 맞긴 하다. 맞긴 한데, 현서가 한번 말해볼게요. 현서가 이제 정답을, 네? 적게? 틀렸어요, 이건. 자, 리틀은 무슨 뜻이냐면요. no, never의 뜻이에요. 거의 없는 이란 뜻입니다. 제가 적게는 틀리고 작은은 맞다고 했잖아요. 리틀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 번째, 수나 양과 관련있을 때는 거의 없는의 뜻이에요. 근데 크기와 관련있을 때는 작은이 맞아요. 예를 들면 little boy 혹은 little bear 이런 식으로 작은이란 뜻일 때는 크기와 관련 있잖아요. 근데 수나 양일 때는 no의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예문 쓸 테니까 해석해 볼게요. 여기는 도영이. 자, 해석해 보세요. There is little water. 해석해봐. 그렇죠. 약간의 물이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수나 양일 때는 no의 뜻이기 때문에 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해했죠? 물이 없다. 자, 마찬가지로 few도, 자, few가 무슨 뜻이니? 자, 요거는 뭘까? 민준이. 자, few는 무슨 뜻인가요? few? 그렇죠. 이것도 no나 never의 뜻이에요. little과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셀 수 있는 명사 뒤에 앞에 붙는 거거든요. 자,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there is 이렇게 끊기지. 자, few. 자, 여기는 하윤이가 해석해 볼게요. There is few students. 해석해 보세요. 학생들이 거의 없다. 학생들이 없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약간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few가 수나 양 또는 little이 수나 양과 관련해 있을 때는 없는 혹은 no, never로 해석하셔야 되는 성분이에요. 알겠죠? 반면에 어가 붙어 있다면 약간의 뜻으로 바뀌는 거죠. 어가 some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감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어 하나를 찍으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고등학교 내신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 맞춰놓고 틀리잖아. 이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제가 해석하지 않은 중간 문장들은 다 여러분들 숙제가 됩니다. 해석 완벽하게 해주시고 단어 찾아서 단어장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 이건 시간을 먼저 드릴게요. 자, 이번엔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 더 드릴게요. 자, 같이 볼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승민이 해석해볼게요. In their study, 연구에서. 자, 어디에서? in 2007년에. 자, 이렇게 전치사 명사 나오면요, 항상 앞뒤 소괄호로 묶어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부사예요, 전치사 명사는. 주어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2007년 연구에서 주어 나왔죠? 캐서린과 그리고 그의 동료가 S죠. 그 다음 전치사 명사가 또 나왔으니까 여기가 앞뒤 소괄호 하버드에서 그 다음이 동사가 되겠죠.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아닌 성분들은 싹 다 부사구 표시 혹은 수식어구 표시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캐서린과 그의 동료가 보여주었습니다. 자, 무엇을? 빨리 연습하세요, 빨리. 예,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자, identify 혹시 식별하다 말고 아는 뜻 다른 거 말해볼까요? 아는 친구는 말해볼게요. 식별하다 말고 뭐가 있죠? 빨리 말하세요. 여기는 어드반이라면서요. 동일시하다. 동일시하다. 자, 아까도 이제 수지쌤이랑 얘기를 했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애들 지금 진짜 가장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부차적인 뜻을 몰라요. 약간 오름복화 통과 시험을 위한 단어 암기만 하다 보니까 2번을 안 외우는 거야. 식별하다 내가 안 외운 거네. 안 외우자. 그치? 안 외우지? 자, 반드시 이런 것까지 외워주셔야 돼. 내가 모르는 뜻이 있으면 자,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 틀려요. 보기를 몰라서. 알겠죠? 동일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의 뜻을 더 말씀드리자면 신원을 확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식별과 연계될 수는 있겠지만 외워주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그 ID 비번 같은 거 치잖아요. 그때 그 ID가 identification의 약자예요. 신원 확인.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승민이. 그들의 2007년 연구에서 캐서린 틴슬러와 그녀의 동료가 하버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자, 좀 어려운 개념이 나왔나요? in 그룹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승민 아까 전에 제가 하이픈이 들어가면 어떤 품사를 만든다고 했죠? 벌써 까먹었어요. 형용사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in 그룹은 무슨 뜻일 것 같아? 집단 내의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면 물론 번역본을 보면 내 집단이라고 돼 있긴 할 건데 사회형 용어라서요. 집단 내의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집단 내.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다. 미안합니다. on이 붙어있네요. 다시 처음부터 해석해 볼게요. 2007년 그들의 연구에서 캐서린 킨즐러와 그녀의 동료가 하버드 대학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경향이 내 집단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자, 투 앞에 소가로 여시고요. 그리고 디그리에서 소가로 닫아보세요. 자, 이런 표현들 중간에 삽입구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전치사 명사 나오면 항상 부사 처리하라고 했죠. 문장 분석을 방해해요. 여기 어떻게 해석할래요? 큰 정도로 라는 부사예요. 큰 정도로. 디그리가 정도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도 필기할까요? 자, 디그리는 역시 다이어기 때문에 뜻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도요. 1번 정도, 2번 도. 이때 도는 디그리, 셀시어스 할 때, 도시 할 때 그 도예요. 다음 3번 학위라는 뜻도 있어요. 학위. 정도, 도, 학위. 됐죠? 자, 최대한 많은 뜻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큰 정도로 내 집단과 동일시하는 우리의 경향이 시작된다라고 말했고요. 자, 주어 동사 다 끝났죠? In infancy, 유아기에. 그리고 아마도 타고났을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건 여기서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보죠. 여기는 지인이 패러프레이즈 해보죠. 뭔 말인가요, 이게? 첫 문장을 완벽하게 하면 답도 낼 수 있어요. 내 집단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추정만 한번 해볼게요.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내 집단이 뭘 것 같아?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겠죠. 그러면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 집단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아기 때 형성된다. 타고난다는 얘기네요. 유전적으로. 그렇죠? 자, 방향은 확실하게 잡은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줄 가볼까요? 자, 마지막 줄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는 하윤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은 일상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심리학자들은 규칙적으로 cite, 인용합니다. cite는 인용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러한 다른 실험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as an evidence, 증거로 인용하고 있죠. 자, built-i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또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대용어라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자, 들어는 봤나요? 대용어? 영어는 처음에 나왔던 단어를 무조건 다음 문장에서 바꿔서 쓰거든요. 절대 똑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에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했으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절대 똑같이 않은 얘기예요. 무조건 바꿔요. 예를 들면 B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의 뭐 54번째 대통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레지던트 도널드, 뭐 이런, 프레지 도널드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계속 바꿔서 쓰거든요. 그래서 대용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built-i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원래는? 내장된, 들어가 있는, 만들 때부터 포함된 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얘의 대용어는 첫 번째 문장에서 뭘 것 같아요? 대용어 찾아보세요. built-in의 대용어가 뭐야? innate, 그리고 infancy예요. 아기 때부터, 그리고 타고난. 이게 built-in으로 바뀌어서 제시가 된 거죠. 아마 이 중간에는 수도 없이 많은 대용어들이 등장할 거예요. 독해를 할 때는 이 대용어들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독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윤이 해석 다시 해볼게요. 어디서부터였지? 나도 까먹었네. 네. 어디였지? 아, 첫 문장 그냥 연결이 되는군요. 첫 문장부터 다시 해석해보세요. 2007년 연구에서 캐서린 이 사람과 그녀의 동료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내 집단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시작된다고 유하게, 그리고 타고날 것이라고. 됐죠? 두 번째 문장은 성민이 해석해보겠습니다. 킨즐러와 그녀의 팀은 took a bunch of 5-month-olds 끊어주세요. 자, a bunch of는 한 단어로 그냥 외우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원래 번치가 묶음, 다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뭐 오브 형태로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형용사 덩어리고요. 많은 애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아는 거 말해봐. 얼라도브. 있죠? 다 적으세요. 호스트 오브, 바디 오브. 자, 이런 것들이 다 많은 애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 덩어리예요.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됐죠?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킨즐러와 그녀의 팀은 많은 5 months olds니까, 자, 형용사 덩어리 뒤에 s가 붙었으니까 명사가 될 거예요. 5개월짜리 애기들의 많은 애기들을 데려왔습니다. 문장 끝났고요. 자, 지인아, 후즈가 어떤 기능을 하는 성분이니? 후즈 휴식이죠. 근데 뒷문장 완전 불완전. 야, 빡세겠다. 1시간 15분 했다. 야, 75분. 저희 원래 한 3번씩 쉬는 시간 가졌잖아요. 근데 나 이제 원장님이 수업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탑반에, 근데 그때 보니까 2시간 풀 수업 하시대.
너희는 근데 쉬는 시간을 줘도 심심하겠다 핸드폰이 없지. 아유 불쌍해라. 할 게 없으니까 수첩이라도 적으세요. 너무 긍정적인 정책으로 약간 강제로 ADHD가 치료되는 거죠. 수업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수업에 단어 테스트는 안 볼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시간이. 알겠죠? 양심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 30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도 비싼 거야. 그것도 한 장에 500원짜리거든요. 사비로 샀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알겠죠? 자,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펴주세요. 제가 중간에 풀지 않은 문제들은 다 숙제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개인톡으로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새벽 6시까지는 깨 있어가지고 제가 요새 또 이제 프로그래밍에 빠져갖고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업무 끝나고 집에 가서 새벽까지 너무 재밌어요. 네. 진짜 뒤늦게 찾은 적성 전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자, 볼게요. 자, 제목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사실 여러분들 문제풀이에 앞서서 제대로 개념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자, 즉 개념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대입학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대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cause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유라고만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글 전체를 통과하는 커다란 뜻을 cause라고 해요. 대입학류 문제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1번 주제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요지라는 게 있고요. 3번은 주장, 그리고 4번은 제목, 그리고 5번이 바로 우리가 방금 봤던 요약문이긴 한데 요약문은 사실 40번 유형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요지랑 주제 문제랑 비슷하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대입학류 문제라고 하거든요. 자, 모의고사 20번에서 24번 사이에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자, 얘네들은 수능에서도 각각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되니까 사실 다 다른 문제예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주제부터 제가 한번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 주제는 영어로 topic이라고 합니다. 자, 주제라는 건 글의 소재예요. 글의 소재니까 당연히 보기가 명사형으로 만들어졌죠. 명사형. 적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소재만 얘기하는 거라서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다음, 요지는 영어로
메인 아이디어예요. 주요한 생각. 얘는 뭐냐면 주제에다가 저자의 생각이 합쳐지는 거죠. 주제에 저자의 생각이 합쳐진 게 요지 문제고요. 아무래도 주제가 명사형이었다면 요지는 문장형이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이겠죠. 다음 주장 문제는, 자 영어는 뭐 assertion이라고 하는데 굳이 영어는 안 쓸게요. 주장 문제는 요지와 같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자, 특징은 명령문의 형태죠. 뭐 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끝난다면 주장 문제고요. 그러니까 요지가 주장의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장 문제가 같을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고, 제목이 가장 핵심이죠. 내신에서는 제목이랑 주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제목은 요지나 주제를 멋들어지게 쓴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드리면 아마 확실하게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먼저 문제 유형별로 접근 방법부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건데, 담배는 몸에 나빠서 피면 안 된다라는 글이 있다고 해봅시다. 지인아, 이 글의 주제는 뭐니? 담배는 몸에 나빠서 피면 안 된다. 주제. 명사형이 돼요. 소재니까. 이 글의 소재는 뭐야? 담배의 유해성. 만약에 제가 방금 말했던 글이 주제 문제로 출제된다면요, 정답은 담배의 유해성이 되어야 돼요. 그게 추상적이죠. 그리고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지 않죠. 단순히 글의 소재만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요지 문제로 출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당연히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한다일 수도 있고요. 담배는 건강에 나쁘다라고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장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성미 담배는 피면 안 된다. 이게 주장 문제의 답이 될 거예요. 요지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마지막 제목이 가장 핵심인데, 자, 지인아, 담배 유해성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제목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기 아무거나 예시 하나 들어봐. 요지나 주제를 멋들어지게 쓰면 돼요. 출제를 할 수 있어야 완벽한 이해를 했다는 반증인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담배, 만악의 근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주제문, 제목 문제예요. 약간 비유적일 수도 있고 함축적일 수도 있고 약간 문학적으로 쓰는 거예요. 있어요? 네. 당신의 인생을 붙잡는 덫,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제목 문제. 이해했죠? 자, 그래서 각각의 대입학 유형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얘는 제목 문제니까 주제나 요지를 바탕으로 멋들어지게 비유적으로 쓴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 승민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Diversity. 이렇게 버퍼링이 있구나 조금. 네. 해석해 보세요. 다양성과, 자, 모르는 단어는 다 필기하셔야 돼. 다양성과 그리고 챌린지. 자, 이거 여러분 제가 계속 겪고 있는 문제가 이거라고 했죠? 이거 도전이란 뜻 맞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두 번째 뜻을 몰라요. 자, 이거 두 번째 뜻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주 쓰이는 게 있어요. 어려움이란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써요. 어려움. 달성하기 힘든 과제 같은 걸 챌린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영어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단어예요. 자, 그러면 자, 보영아, it is so challenging 하면 무슨 뜻일까? It's so challenging. 이건 정말 어렵다예요. 이거 정말 도전적이다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다양성과 도전이라고 방금 1초 전에 말했는데, 자, 다시. 다양성과 어려움과 그리고 갈등은. 자, 지금 주어가 3개가 나왔거든요. 보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한데 3개 중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단어 하나만 골라봐. 뭐 고를래? 하필이면 다양성을 고르니 보통은 갈등을 고를 것 같긴 한데, 그쵸? 왜냐면 다양하면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였어요. 당연히 챌린지가 생길 거고 갈등이 생기겠죠. 모든 걸 대표할 수 있는 건
갈등이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모이면서 어려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 명사를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아마 conflict를 갈 것 같아요. 주어로 삼았고요. 갈등은 우리를 유지시켜줍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저는 이걸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상상력이 올라간다. 그렇지 않니? 첫 문장이 이만큼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해석해 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나왔거든요. 자,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해석하면서 most people이 주어로 나오면요. 좀 심한 말이긴 한데, 어떤 걸 떠올려야 되냐면, 기억나니, 지인이는? 뭐라고 했어? 이거 벌써 다 까먹었구나. 댕청, 댕청. 댕청 뭔지 몰라? 몰라, 이거? MG라서 모르는구나. 멍청이라서 멍청.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잘못됐거나 틀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most people이 주어로 나왔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면 웬만하면 이걸 뒤집는 게 주제문이 돼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갈등이 나쁘다고.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은 사실 나쁘지 않고 좋은 거죠. 첫 문장이랑 같은 격이 되겠죠? 갈등은 상상력을 높이니까요. 자, 그 다음 and, that 이하라고 또 생각합니다. 병렬이죠. 자, being in one's comfort zone에서 끝났고요. 자, comfort zone에 메타어가 쓰였는데, 자, 여기는 지윤이. 자, comfort zone은 어떤 단어의 대리버일까요? 이번엔 제가 대리버라고 했어요. 대용어는 앞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개념을 의미한다면 대리버는 앞에 있는 단어의 반대 개념을 의미해요. 한 단어 나왔잖아요. 안전지대, 바로 conflict, challenge, diversity의 대리버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마이너스 단어잖아요. 근데 comfort zone은 플러스 단어죠. 그렇죠? 대리버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갈등이 나쁘다고. 그리고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됐죠? 자, 이렇게 한 문장을 해석하더라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논리적인 독해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대다수의 사람이 생각하는 건 분명히 뒤집힐 거라고 했어요. 바로 뒤집었죠. That is not exactly true. 사실이 아니에요. 끝났어요, 이거는요. 마지막 줄 가볼까요? 자, 마지막 줄은 민준이 해석해보죠. Our 2 billion year history. 우리의 200만 년의 역사가, 제가 하이픈 들어가면 어떤 품사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형용사. 그럼 200만 년짜리의 라는 형용사가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의 200만 년짜리 역사는 be packed with는 수거로 적겠습니다. 이런 걸 많이 외워두시면 독해 속도가 빨라져요. 몸으로 가득 차다. 자, 우리 200만 년의 역사는 가득 차 있습니다. 뭘로? 그죠. 어려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죠. 자, 이 마지막 문장의 의미를 패러프레이즈 해보니 뭔 말일 것 같아요? 인간은 늘 어려움과 함께 살아왔다요. 그럼 이거 플러스 내용일까요? 마이너스 내용일까요?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제시한 문장일까요? 인간은 늘 갈등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긍정의 의미로 제안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한 문장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한 문장 위로 올라가서 내비게이팅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Navigating landscapes. 내비게이트가 내비게이션 알죠? 항해하다 혹은 뭐 탐색하다,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항해하다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경치 또는 풍경을 랜드스케이프라고 하죠. 모르는 단어는 다 적어야 돼요. 경치를 항해하는 것은 대신 수식이죠. 수식어구는 앞뒤 대괄호 표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있으면 여러분 기호로 하셔도 돼요. 다양한 풍경을 항해하는 것. 자, 대용어 찾아볼게요. 자, 하윤아, 대용어 찾아보겠습니다. 대용어. 다양한 풍경을 받는 대용어가 뭘까요? 다양한 풍경. 우리 본 거 몇 개 없어요. 갈등이야, 갈등. 다양한 풍경. 다양성, 갈등, 어려움을 상징하는 대용어들이죠.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대용어 생각하면서 독해하라고 했잖아요. 생뚱맞은 단어가 쓸데없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풍경을 의미하는 건 갈등입니다. 자, 다양한 풍경을 항의하는 것. 자, 또, 자, 계속 해석해 보죠, 현서. That offer trials and occasional conflicts. 또 수식어군데 어떤 풍경이에요? 대신 수식어보니까 제공하는 풍경이죠. trials는 시행착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떠한 시행착오들과 때때로의 갈등을 제공하는 풍경. 자, 수식어가 계속 묶여있으나 어쨌든 갈등이죠. 갈등을 항해하는 것은 훨씬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요. 창의력에라고 imagination의 대용어까지 나왔네요. 첫 문장에 나왔던 imagination이 마지막엔 creativity로 바뀌었죠. 대용어의 흐름 파악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문장은 완전히 끝났고요. then부터 minds 끝까지는 부사절이겠죠. 주절이 끝났으니까. 자, hangout은 걸려있다, 매달려있다는 뜻이에요. 풍경 속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는 어떠한 어려움도 제공하지 않는. 뒤에 보면 필요가 없겠죠. 자, 주제문이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다양성과 갈등은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자, 정답 골라보세요. 20초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맞추는 사람을 손 들어볼까요? 맞추는 사람. 에? 웬 반타작? 자, 일단 저희가 고등 내신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학원에서 해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딱 첫 줄 보자마자 주제문 완벽하게 얘기하는 거. 이것까지가 학원에서 해드릴 일이에요. 자, 그럼 첫 줄에 diversity 챌린지 나왔거든요. 자, 지인아 이 글의 주제문 말해. 네? 갈등은 창의력을 증가시킨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양해지면 창의력이 증가한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2달 동안 공부하는 건 이게 다야. 자, 문제가 나왔네요. 학교에서 제목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이 지문에 있는 한 단어 한 단어의 싸움이 아니라 보기 단어 싸움이잖아요. 이거 모르면은 못 풀어요. 아무리 내가 이걸 완벽하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문법을 이해하면 뭐해. 보기 있는 단어 몰라도 어차피 찍을 거. 그러니까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 1번부터 해석해 볼게요.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여기는 성민이 해석해. 미래에 대한 렌즈, 미래를 향한 렌즈가 기술이다. 자, 명사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문장으로 풀어볼까? 이게 뭔 말이니? 기술은 미래를 향한 렌즈다. 뭔 말이야 이게?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된다. 미래에. 그렇죠? 혹은 기술이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된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주제문이 뭐였니? 이 글의 주제문. 갈등이 창의력을 증가시킨다였죠. 키워드가 하나도 중첩되지 않네요. 주제 무관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지윤이 diversity 다양성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죠? 갈등과 비슷한 결의 단어였으니까 여기까지는 틀렸다고 볼 수가 없고 다양성은 a key 핵심이 됩니다. 사회 통합에 맞아요? 사회 통합 부분을 creativity로 바꿨으면 정답이에요. 창의력이 빠졌죠. 항상 모든 보기를 지울 때는 1, 2, 3, 4번, 5번 쭉 보고 2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1대1 매칭을 해야 돼요. 1번 주제와의 관련성에서 왜 지워지고 2번 주제와의 관련성에서 왜 지워지고 2번은 왜 틀렸다고요? 창의력이 빠져서 틀린 거예요. 갈등은 나왔지만 이해죠? 3번입니다. 자, 도영이 simple ways 해석해보세요. 간단한 방법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중립을 지켜보고 어떤 방법? 갈등을 피할 방법이라고 했네요. 갈등은 이 글에서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어떤 논리야?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취급하고 있잖아요. 주제 반대. 주제의 반대 방향이죠. 항상 주제와의 관련성으로 지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4번입니다. 자, 4번은 서연이 creativity. 창의력은 여기까지는 괜찮죠? 창의력은 doesn't come. 오지 않는 어디에서? 안전한 안전하게 하는 데서 올 수 없다. 자, 패러프레이즈 읽기 무슨 말인가요? 창의력은 위험해야 온다. 혹은 창의력은 갈등 속에서 온다가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정답이네요. 우리가 만들었던 주제문의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창의력이 안전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건 창의력은 안전하지 않을 때 온다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갈등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승민이 There are no challenges. 과연 테스트를 통과할 것인가? 그렇죠. 어려움은 없다요. 잘했어요. 어려움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이 끝났는데 대시 이어지기 때문에 수식어구거든요. 어떤 어려움? 극복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패러프레이즈. 극복될 수 없는 어려움은 없다. 이중부정이기 때문에 자, 낫을 같이 날리는 게 좋거든요. 모든 어려움은 극복된다. 자, 맞아요, 틀려요? 왜 아닌지 말해봐. 주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글의 주제문이 뭐였니? 갈등이 창의력을 만든다였는데, 아, 이거 너무 필기가 지저분한데요? 잠시만요. 예,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컨셉 좀